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지금도 우리에게 퍼드와 한 발 늦은 속보를 제공하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세계적인 3대 인간 지표가 있습니다. 종종 소개해드렸던 아더 헤이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짐 크레이머, 그리고 세 번째가 의외로 마이크 맥클론이라는 분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반대 지표다. 근데 고급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맥클론은요, 세계적인 경제 언론사죠. 블룸버그의 이제 상품 쪽 매크로를 분석하는 시니어 분석가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내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1만 달러로 폭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연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 4분기 우리가 힘들 때도 계속 일관되게 우리를 마치 뭐 상처난 데 소금을 뿌리듯이 계속 더 떨어질 거야. 1만 달러 갈 거야. 계속 외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정말 떨어질 때 항상 더 떨어진다. 그리고 오를 때는 더 오른다.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25년도 4월 8일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자산이 이때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국채나 다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때 관세 전쟁 여파로 이때도 1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클런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는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굉장히 역사적인 저점 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더 급격한 조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투기와 고평가가 심각한 상태다. 디지털 금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던 분인데요. 참고로 이분이 20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그 누구보다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설파를 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불은 무조건 간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정말 엉망입니다. 예측이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더 헤이즈보다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매클론을 두고 인간 지표라고 혹시 놀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이나 기사에서 한 번도 못 봤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JP모건의 종필이 형, 10년 내내 비트코인을 욕하고 뭐 튤립 사기다, 뭐 애완돌이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왔었죠. 근데 종필이 형을 두고 못 맞춘다고 놀리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욕하는 사람은 있겠죠. 에이 나쁜 사람. 그러나 놀리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1위 은행장을 쉽게 놀리기는 어렵겠죠. 레리핑크를 놀리기는 어렵겠죠. 비슷한 겁니다. 세계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블룸버그 밑에서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분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특이한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분명히 비트코인 만불 과지야를 외치던 블룸버그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봤던 경제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출근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세 줄로 요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본 게 CME에서 상품 거래소죠, 미국의 금은에 대한 증거금을 인상을 하면서 뭐 요거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인으로 매수세가 이동했습니다. 아니, 지금 금과 은이 뭐 올라가는 것,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빨리 코인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고 지금 단정을 지어버렸잖아요. 이동할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코인으로 그 금과 은이 모이고 있어요. 이거 누가 그랬지? 저는 이런 거 보면 다 찾아보거든요.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분명히 누가 피리 부는 소리가 난다. 근데 찾고 찾고 찾아보니까 그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언론사가 블룸버그였다는 겁니다. 블룸버그는요,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유료, 그 터미널이라고 해서 뭐 단말기를 파는데요. 이게 뭐 1년에 뭐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하더라고요. 하나에. 뭐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자료를 만드니까 이거를 많은 기사들이 퍼다 나르고 있더라고요. 금과 은의 증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12월, 1월 들어서 각각 세 차례나 올랐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미국의 이제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인상 보도가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 돈이, 그 유동성이 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블룸버그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가져와 봤거든요. 이런 기사가 보이네요. 이게요, 블룸버그와 종필이 형이 지금 같은 목소리를 콤보로 내고 있다, 콤비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빨라도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새해 첫 도전을 금과 은이 맞이할 텐데, 금과 은이 이제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뭐 금과 은 홀더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기사가 나온 거죠. 여기 아래를 보시면요. 1월 8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예상한 건데요. 블룸버그의 상품 지수는 아까 마이크 매클론이 그 상품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뭐 연간 중량 재균형을 뭐 거치고 뭐 이동 평균선이 어떻고 무슨 평균으로 회귀하고 이런 거 분석하는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은은 38억 달러, 금은 47억 달러 정도 매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옆에 JP모건도 거듭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복수형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분들이 뭐 연말 연시를 거쳐서 유동성이 감소가 됐는데 아무튼 이러저러해서 귀금속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여러 기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와 뭐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CME의 조치는 지금 최근 들어서 증거금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추가 담보금을 마련하지 못한 투자자들, 애들은 가라죠. 이제 판돈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강제 청산이 쏟아졌다. 은이나 금이나 막 조정이 엄청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두고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증거금이 너무 비싸지자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 효율성이 높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선택했다라고 여러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겠죠. 여기저기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를 분석하기를 이를 두고 자산 순환으로 규정했다. 에센 로테이션이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금과 은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어. 왜? 증거를 대볼까? 20년도 팬데믹 당시에도 금과 은이 먼저 고점을 찍고 그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오면서 불장을 맞이했던 그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래 보시는 뭐 XTV다, 무슨 뭐 증권사다, 기관들이 연이어서 이거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을 모아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뭐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작년 4분기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금의 유동성이 결국은 코인으로 넘어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잠깐 엇나간 거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따라올 것입니다.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그만해라. 그놈의 유동성.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한두 달, 뭐 심지어 세 달 내내 들었어. 그거 너 혼자 많이 사 하면서 정말 많이 떠나가신 거 아닐까요? 그쵸. 지금 한 목소리로 블룸버그랑 JP 모건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너 혼자 많이 사세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요. 18년도에서 20년도 이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다? 지금 같은 시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4분기가 혼자 정말 많이 사놓을 시점이구나. 남들이 혼자 그 좋은 거 많이 사세요 하면 사야 됐었구나를 나중에 이 오전반 형을 보고 깨달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18년, 19년, 20년 이 암흑의 시간 동안 저는 뭐 단타 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형은 그냥 계속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뭐 에이다 모아가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이게 이제 뭐 인터넷상에 누가 성공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엉망이었구나. 저도 남들처럼 남 탓하면서 뭐 오르는 거 뭐 사고 막 빠졌어야 되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룸버그 기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마이크 매클론 예측이 엉망이잖아요. 진작 잘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안 잘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관계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이크 매클론의 역할입니다. 자, 의도적인 하락론, 퍼드를 마이크 매클론 같은 사람들이 제기를 하네요. 자, 찬물을 끼얹는 극단적인 하락을 힘들 때마다 찬물을 확확 찌끄러댑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개미들을 털어댄다는 의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의 이제 주요 고객들이 누구다? 월가의 대형 기관과 은행들입니다. 기관들은요, 이 블룸버그 터미널 필수품입니다. 그냥 신입사원부터 오면 그 몇천만 원짜리 다 들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보통 전통 금융권에 위협이 되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부정적으로 내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객들이 월가의 대형 기관 은행이었잖아요. 이 사용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먼저 주고, 물론 터미널 있다고 먼저 주는 것도 있겠지만요.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더 먼저 또 그 중에서도 먼저 주겠죠. 그 이후에 나중에 언론들에게 속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방향성을 유도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세력들의 설고지를 돕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마이크 매클론이 놀림을 받아야 될까요? JP 모건이 놀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뒤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신 증거 있느냐? 블룸버그와 뭐 월가 대형 은행들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뭐 비리 있었나? 너무 많아서 가져올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좀 이슈가 됐던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유명했던 게 블룸버그 기자들이 단말기 뭐 스캔 사건 혹은 뭐 스파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룸버그의 기자들이 이 블룸버그 터미널에 접속을 했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정보 로그인을 해서요. 이 사람들 사고 팔았고 했던 얘기를 다 도청을 한 겁니다. 왜요? 나도 좀 니네들이랑 같이 돈 벌어볼까? 이런 유혹이 들었을 것 같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결국은 블룸버그 뭐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고요. 하나 재밌는 게요. 블룸버그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사를 내면 사람들이 속보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 채권 관련된 지수고요. 뭐 주식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심지어 크립토도 블룸버그 뭐 무슨 크립토 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지수를 만든다는 거는 이 지수에 넣는 종목, 뺄 수 있는 종목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는다? 당연히 정보를 먼저 알 것이고요. 얘를 빼낸다? 당연히 얘는 떨어질 거를 아는 거겠죠. 최근에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MSCI 지수에서도 이거 모건 스탠리가 만드는 건데 스트레티지 빠진다고 하니까 이걸 JP 모건이 먼저 알아서 막 보고서를 터뜨리고 했던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심지어 합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갖고 놀기 좋은 엄청난 선행 정보를 가지고 서로 뭐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쭉 하나로 제가 묶어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속보를 먼저 접한다. 뭐 연준의 양적 완화 보도 타이밍이라든지 뭐 무슨 ETF 승인이나 거절이나 뭐 은행 위기나 ETF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승인이 24년 됐잖아요. 그 호재를 먼저 알면 미리 사놓으면 될 것이고 악재를 먼저 알면 팔면 될 것이고 이게 다 보이시죠? 속보를 제공했다가 뭐 즉시 뭐 인지를 했다. 사전 포지션을 헤지 펀드에게 이제 제공했다. 뭐 선행 먼저 탈출을 했다. 승인 전에 수급을 선점을 했다. 이런 게 불법 판정이 있다 없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법 판정이 없다. 뭐 제도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뭐 사과했다. 이렇게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쉽게 잘 벌고 있다. 그러니까 매클론의 이 의도적인 하락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극단적인 하락 레포트를 힘들 때마다 내면서 기관들의 저점 매수를 시간을 벌어준다는 음모론이 있다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미국 정부도 매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도 이제 막 뛰어든 것 같고 최근 작년 들어서야 이제 뭐 담보대출을 한다, 뭐 채권을 판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여론 조작 도구로 지금 블룸버그가 열심히 기관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뭐 VIP들 대접도 해주니까 굉장히 뭐 상부상조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비트코인 1만 불 갑니다라는 보고서를 열심히 쓴 다음에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클 매클론 같은 사람들은요, 성과급을 받고 아마도 휴가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오를 때 더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고 해서 파는 분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런 분들이 이 금융업계, 코인업계 전체의 업무 추진비나 품위 유지비나 아이들 뭐 영어 유치원이나 뭐 빌딩비나 이거 다 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꾸 뭐 샀어야 되고 뭐 피했어야 되고 이분들이 블룸버그랑 JP 모건이랑 업비트랑 빗썸을 먹여 살린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리는 얘기가 에이 주식이나 할 걸 괜히 코인 해가지고 혹은 패배를 인정하시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글쎄요, 저는 샴페인을 사 모으면서 승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패배를 인정하시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5년부터 이제 은색은 은이고요. 노란색은 금이고 이 파란색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까만 선을 그어놨죠. 이 승자들이 이제 위에 있네요. 까만 선 위에. 은도 즐거웠고요. 삼성전자도 뭐 어마어마했죠. 지금 뭐 계속 뭐 파티를 벌이는 것 같고, 금도 한 67%, 70%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까만 선 밑으로는 빨간 게 비트코인이고요. 이 밑에는 최근에는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25년 초부터 보면 여전히 반토막, 도지코인, 그리고 최근에 뭐 페페다, 봉크다, 뭐 시바이누다 날아가곤 있지만 여전히 엄청 떨어진 데서 올라온 거니까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뭐 렌더라는 뭐 AI 코인도 그렇고 괜히 사가지고 오르는 거 이렇게 살 걸 이거 슉슉 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엄청 많을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올해 분명히 괜히 주식 해가지고 코인 할 걸 이런 순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차트는 제가 20년도 그 팬데믹 때부터 현재까지 뭐 길지도 않죠. 불과 5년 남짓한 기간 동안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알트코인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뭐 페페다, 도지다 이런 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서 비트랑 이더마저도 쭈구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뺐어요. 그냥 비트랑 이더만 가져왔는데 최근 5년간 비트코인은 뭐 굴곡은 있었지만 한 16배 정도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한 26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왜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욕했을까요?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 청록색의 꼭지점을 이어보면요. 그냥 항상 뭐 한 60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놀리지만 아래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뭐 20년도도 있었고 21년도, 22년, 23년, 24년, 심지어 25년에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사셨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비싸게 산 분들은 이제 조금 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은 뭐 한 500%, 삼성전자 한 200%, 금 한 193%라고는 하는데 상대가 되지 않죠. 뭐 거의 심성지 차트처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이게 코인의 상승의 이 무서움입니다. 반대로 하락폭도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를 견디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왜 그러면 26년도에 이런 순간이 올 것이냐? 너는 뭘 믿고 확신을 하느냐? 많이 겪어본 것 같습니다. 개미에게 기관들이, 뭐, 블룸버그가 종필이 형에게 싸게 뺏겨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퍼드 뉴스와 함께 굉장히 헐값에 뭐, 비트다, 이더다, 알트코인들을 싸게 뺏겨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들의 시간이 되면 오를 때 더 오른다면서, 아까 보셨던 뭐, 금은이 뭐, 유동성이 넘어온다든지, 뭐 여러 기상천외한 기사를 통해서 당연히 불나방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에도요, 이 JP모건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예전부터 뭐 22년도, 23년도 뭐 이런 삼성 그 대표이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팔 때 세금 낸다고 팔 때 그런 거 매집했던 걸 지금에서야 신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도요,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당연히 그들의 때가 돼서 오를 때 더 오른다면서 저는 불나방들을 모집할 것이다라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코인의 변동성이 이렇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면은 근데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막상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패배를 인정하시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만 보더라도요. 이 보시면 이 위에서 사면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같고 항상 힘든데요. 이 아래쪽 근처 뭐 최저점은 아니겠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면 나쁘지 않습니다. 개수를 늘려가기도 좋고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도 주고 굉장히 저는 괜찮은 기회가 계속 왔다. 즉 마이너스 70%, 80% 제가 17년도에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70%만 그 전무후무한 강세장에서 3번 이상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17년 지금 한 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시가총액 2위 코인이 그리고 반토막은 5번도 넘게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럼 하락장이 온 걸까요? 원래 변동성이 이렇습니다. 다만 이제 위로도 7배, 8배도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코인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이게 패배했다, 끝났다 하면서 떠나갈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변동성이 축복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어렵긴 하지만 뭔가 이런 기술을 갖춰놨다, 뭐 현금을 마련해놨다, 뭔가 해지 자산을 팔았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힘들 때마다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일 거고요. 아마도 뭐 승리의 잔을 뭐 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좀 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상승할 때는 불나방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불과 이제 뭐 며칠 전이죠. 작년 4분기 하락할 때만 하더라도요. 할 게 많았어요. 현금도 모아야 됐었고, 해지 자산도 뭐 팔아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초반에는 저는 뭐 비트 이더를 좀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 중반 이후로는 작은 알트코인까지 공격적으로 산다. 뭐 공격 9, 수비 1, 뭐 이런 단어도 썼던 것 같아요. 다들 이래저래 바쁘셨을 수도 있는데 반해서요. 언젠가 이게 상승 궤도로 진입을 한다면 할 일은요. 그저 물 들어오기를, 불나방들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할 게 없습니다. 상승장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힘들 때 인내했던 대가를 올해 꼭 보상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